상대방이 실컷 말하게 한 다음에 단서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논쟁을 우아하게 이기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논쟁을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겨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싸움을 거는 그런 논쟁, 그리고 논쟁을 위한 논쟁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논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논쟁을 위한 반박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자리를 피하지도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논쟁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논쟁을 우아하게 이기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먼저 공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논쟁에서는요, 먼저 선 공격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부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접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주의 깊게 듣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대학의 알빈 버세와 리처드 보든 박사는 7년간 1만 건의 논쟁을 모두 녹취해서 듣고 누가 이겼고 왜 이겼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애쓴 사람들보다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꾸도록 말하는 사람이 논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 사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만요, 앞에서 사람이 딱 있고 거기에서 논쟁을 할 때는요, 선제 공격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가 좋고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트집을 잡고 불평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반론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실컷 말하게 한 다음에 단서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해라. 사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참석자들이 질문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준비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좀 더 편하겠죠. 회의를 하기 전에 자기 아이디어, 생각들을 간략하게 대본 형식으로 작성을 해두고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3번째입니다. 말을 할 때 논거에 번호를 붙여라.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려면 번호를 붙이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첫째는 이렇고요, 둘째는 이렇고요, 셋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더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겠죠. 자, 4번째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보다는 다른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라. 사실 모든 것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입장이 다를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반복해서 말하기가 쉽죠.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억지 부린다는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론을 할 때는 억지 부리는 것 같은 그 말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논리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일반 상식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프레임이라는 걸 조금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식목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식목일은 그냥 나무 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식목일이 있는 나라가 나무가 많은 나라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식목일이 있다는 건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식목일이 있는 나라가 나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날을 만들어서 나무를 더 많이 심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반론을 해야 재미있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까 하고 흥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는요, 무엇이 새로운지 왜 그런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는요, 연습하세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시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를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말을 할 때 발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적어두고 하루 5분이라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면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논쟁을 위한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죠. 그래도 논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요, 선제 공격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논쟁을 우아하게 이기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